자, 이제 그 체어맨 H의 시승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저희가 다른 데서 한번 찍었었어요. 그 비포장도 있고 막 그 요출이 많은 곳에서 찍었는데 저로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저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아파트지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거를 좀 약간 빠르게 넘었거든요. 원래 아파트에서 달려도 되는 속도가 살짝 빨리 달렸는데 충격이 없어요. 그리고 충격이 없는 게 되게 빨리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거라서 전방에 저는 과속 사실 이 방지턱입니다. 느낌에 되게 놀랐어요. 비포장을 달릴 때도 무슨 주의하십시오. 그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SUV 가지고 달리는 것처럼 되게 좀 잘 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 비포장도 저 과속방지턱 이렇게 올라있으면 그 서스펜션이 그거를 딱 밟아서 서스펜션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늘어나야 되는 그 속도를 아주 잘 맞춰야 이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속도를 좀 내서 지나가면 그 서스펜션 그 속도를 못 올라가서 뻑 하고 치게 마련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를 상당히 빨리 지나가도 잘 처리를 하고 국산차의 특징인 그게 뭐랄까요, 뭐 느리게 지나가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섰다가 지나가지 않으면 뻑 하고 치는 막 서스펜션이 다 줄어들어 뻑 소리가 나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꼭 무슨 에어 서스펜션처럼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아닌데도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 비스무리하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 넘어가는 걸로만 따졌을 때는 뭐 수준급이 아닐까. 거의 뭐 예전에 제가 골프를 탈 때 골프에다가 올린즈 서스펜션을 넣었어요. 올린즈 서스펜션이라 그러면 뭐 모터사이클 쪽에서는 무척 유명한 서스펜션인데 두카티라든지 이제 BMW라든지 이런 서스펜션에 무척 신경을 쓰는 메이커들이 이제 순정으로 채용하는, 원래는 순정이 아니라 이제 애프터마켓용이고 무슨 레이스 같은 데서는 모터GP 같은 그런 레이스에서는 많이 쓰이는 서스펜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뭐 BMW라든지 두카티의 모터사이클은 순정으로 다는 걸 볼 수 있고, 자동차라 그러면 로터스에서 옵션으로 가능하고 코닉세그 같은 데서 순정으로 채택하는 그런 급의 서스펜션이에요. 그걸 제가 골프에다 집어넣었었는데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과장되게 몰아도 차가 뭐 이렇게 막, 물론 후륜구동이니까 후륜구동은 좀 안정되어 있는 그 무게배분 같은 게 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팍 엑셀을 밟아도 뭐 이렇게 팍 휘청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차의 밸런스는 운동 밸런스는 무척 잘 맞춰져 있고요. 제가 조금 차를 좀 과장되게 좀 몰아보겠습니다. 이런 큰 코너 같은 거를 돌아갈 때도 움직임이 되게 안정돼 있어요. 뭐 롤링 같은 거 하지 않고 급격하게 핸들을 틀어도 뭐 자체가 잘 알아서 잘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니 해도 요 차의 최고의 뭐랄까 셀링 포인트랄까 승차감 같은데 저거 봐서 막 브레이크 없이 톡톡 소리가 좀 났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뭐 불쾌한 움직임으로 와서 막 허리에 빡 충격이 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뒷자리는 어떠셨어요? 편했어요. 네. 뭐 이렇게 충격 같은 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이거 넘어갈 때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감동입니다. 지금 뭐 지금 약간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엑셀을 밟기 시작하면 엔진 소리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 사실 차에서 엔진 소리가 안 들려야 좋다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려야 이게 뭐 얼마나 나가는지를 아는 거지. 그 사실 독일 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븐 같은 거 처음 타보는, BMW 같은 거 처음 타보는 분들이 이제 뭐 내가 그 비싼 차가 왜 엔진 소리가 나냐 이러는데, 비싼 차는 엔진 소리가 안 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제일 비싼 뭐 페라리나 뭐 이런 차들은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뭐 롤스로이스 좀 가면 소리가 좀 적게 나려고 일부러 하는 경향이 있지만, 걔도 엔진 소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저기 렉서스, 옛날 렉서스와 현대만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렉서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외국에서 하도 막 뭐라 그러니까 엔진 소리 안 나는 게 무슨 자동차냐, 그러니까 이제 엔진 소리를 일부러 더 키웠죠. 최근 나오는 LX460부터는. 예전 LX400 같은 건 정말 재밌었는데, 자, 일단 체어맨 시승기는 이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고요. 유턴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신호가 걸리는 바람에, 일단 차 자체의 성능은 아주 만족할 만합니다. 뭐 흠잡을 때는 뭐 아주 많지만, 일단 뭐 겉에 디자인이 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가 뭐 조작 그 디자인 그러니까 뭐 조립 품질이라든지 뭐 재질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뭐 아름다운 차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쌍용의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그 뭐 디자인 감각이 없는 회사에다 대고 뭐 니네 디자인을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거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니까 차가 좋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 차 자체는 뭐 너무 좋은데 디자인만 좀 더 신경 쓰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차를 안 타보고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저도 뭐 현대가 싫다 그래도 당연히 제네시스가 상품성이 좋지 뭐 체어맨이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바뀝니다 생각이. 그래서 직접 타보면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차가 훨씬 좋고요. 그래도 차라는 게 뭐 그 기본 성능, 뭐 달리고 돌고 서고만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고민이 남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체어맨을 고르지 않을까 합니다. 체어맨과 제네시스 중에서 반드시 한 대를 사야 된다고 하면, 회사차 고르실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유턴, 지금 유턴을 제가 일부러 엑셀러레이터를 약간 더 밟았거든요, 필요한 것보다. 그런데 유턴을 하고서 다시 핸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시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뭐 말해도 되겠지 뭐, 여기까지 안 보겠지 걔는. 현대 제네시스 프라다를 제가 타봤잖아요. 지금 우리 시승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좁은 골목에서 나와서 유철 몇 개 넘고 먹으면 뭐 괜찮네,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 뭐 시동이 걸렸나 뭐 이러고 조용하고, 그러고 나오다가 유턴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유턴하니까 그래 이 맛이지 하게 되네. 사실 제가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하다가 세븐을 타고, 그러니까 BMW 7 시리즈 타고 다시 왔는데, 물론 뭐 이런 차라는 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훨씬 좋은 고급차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지만, 어떤 달리기 성능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BMW고 얘는 약 2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벤츠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어요. 지금 벤츠랑 또 비교해서 타보면 지금 벤츠랑은 다를 텐데, 어찌됐건 그 뿌리 안에는 벤츠의 흐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충격인 거는, 벤츠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20년 전에 이미 지금의 기본 성능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국산차,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차랑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현대차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만큼 그 벽이 높다는 거. 벽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뭐 솔직히 한 뭐 독자 모델 만든 지 십몇 년 만에 반짝했더니 따라잡을 수 있네라고 하면 그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높은 벽이 있다는 거는 좋은 그 뭐랄까요, 우리가 좋은 시장이라는 거겠죠. 금방 조금 노력했는데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차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 차를 보면, 이 차도 우리나라 차인데 옛날 20년 전에 독일 차를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 20년 전 독일 차의 저력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무척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가치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 타입이라면 옷 살 때 막 뭐 신경 써서 사본 적 없고 그냥 뭐 와이프한테 사다 줘 이러는 분이라면 이 차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뭐 남자가 패션에 신경 안 쓰는 게 뭐 그러면 안 되는 건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신념이 있으신 분들, 뭔가 이렇게 분배해야 된다, 노동자들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차가 괜찮겠죠. 뭐 말 나온 김에 하자면 뭐 쌍용차가 뭐 노동자들한테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 차를 사주면 안 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차도 안 사주고 뭐 기부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냥 티즘만 잡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니네나 잘하시고요.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센터에